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벌써 2021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간 하루가 되겠는데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투자 계좌, 은퇴 계좌의 돈은 연초 대비하여서 어느 정도가 불어났는지,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먼 항해를 떠날 때 항상 주기적으로 키를 조정하여서 방향을 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투자 계좌에도 돈이 올바르게 불어나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확한지 이렇게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조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조금은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2021년이 조금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을 하신 분들이나 조금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그냥 맘 편히 인덱스 펀드에 넣어놓을 걸 이라면서 조금은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2021년 주식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12월 달에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잘 올라가던 시장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스파이 ETF에 202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수익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월 초에 $10,000를 투자하셨으면요, 24.92%가 늘어났으니까 거의 25%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위아래로 업앤다운이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상향을 하여서 $10,000가 12,492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12월 달에도 기대를 하셨거든요.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깨웠다,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깨웠다 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요. 다음 그림은요, 역시 같은 스파이 ETF의 2021년 12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만들고 영상을 찍은 시점이 정확하게 12월 31일이 아니라요, 그 전에 며칠을 남겨놓고 찍었기 때문에 실제 12월 31일과 비교한 그래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가 오고 지속해서 수익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지만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시원하게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12월 한 달 수익률을 3% 정도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끝에 가서 힘이 조금 딸려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낼 세금 등을 생각하셔서 이날에 정리를 하고 로스 처리를 한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률이 잘 안 나온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스파이 ETF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한꺼번에 이어서 만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은 29.38%로 거의 30%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한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숫자상으로 치면요, 1월 1일에 $10,000를 넣어 놓으셨으면 12월 말일에는 거의 13,000달러 가까이 늘어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되었는데요. 역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월까지 많이 늘어나다가 12월쯤에 조금 속도가 더디어져서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가까이 수익률이 나온 굉장히 좋은 한 해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차트는 연도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되겠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를 기록한 연도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2019년에 28% 가까이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그 뒤로 꾸준히 상향을 하여서 1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요. 2021년에는 27%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과 2015년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조정된 연도를 보시면 2008년이 아래쪽으로 빨간색이 많이 그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서브프라임 몰기지가 터져서 경기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연초 대비하여서 마이너스 38%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고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술주의 큰 변동폭 때문인 것도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CNBC에서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나스닥이 S&P 500보다 언더퍼폼, 수익률이 조금 더 안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테크놀로지, 기술주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지속해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이루어진 나스닥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항상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는데요. 가끔 들어서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2011년과 2016년 그리고 올해 2021년에 나스닥 컴포짓 지수가 S&P 500보다 조금 더 언더퍼폼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스테이홈, 플레이홈, 코로나 관련된 언택트주랑 이러한 테마주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DOA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줄임말이 되겠는데 Dead on Arrival이니까 그냥 완전히 죽었다,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QQQ 가지고 있는데 나스닥을 추정하는 QQQ를 가지고 있는데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잘 나왔는데 뉴스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보통 미국 뉴스에서 나스닥 지수다, 나스닥 인덱스라고 하였을 때는 이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2,50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주식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ETF가 여러분이 흔히들 말씀하고 계시는 QQQ가 아니라요. 피델리티에서 발행하는 원Q, ONEQ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가 바로 2,500개의 주식을 담고 있는 나스닥 컴포짓 인덱스 ETF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QQQ는 나스닥 100 인덱스 100개의 주식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인덱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QQ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요. 나스닥에 이루어져 있는 100개의 큰 회사로 조금 더 굵직굵직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흔히 잘 알고 있는 QQQ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중견회사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이 원Q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ETF의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테크 기업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살아남았는데요. 중견기업이랑 중소기업성에서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요,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게 되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나스닥 100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QQQ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주황색으로 된 것이 2,500개의 나스닥 주식으로 이루어진 원Q ETF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QQQ가 30% 정도가 나왔고요. 원Q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수익률이 떨어진 2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이야기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 2,500개로 이루어진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를 말한다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에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한 것이 언택트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2021년도 올해 수익률을 보면은 도큐사인,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이메일로 폼을 보내서 바로 클릭을 해서 사인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관련하여서 사인을 할 때 이러한 다큐 사인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20년도만 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202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12월 달에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져서 올해만 마이너스 29%의 수익률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PYPL, 페이팔 되겠습니다. 페이팔 역시 연말이 되면서부터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서 2021년도 한 해만 보면은요, 마이너스 18%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줌비디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데 온라인 화상 채팅, 화상 회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역시 2021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급속도로 하락을 하여서 마이너스 47%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트레이닝의 대표적인 회사 펠로톤 PTO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021년 올해 수익이 마이너스 75.80%를 기록하였습니다. 170달러가 넘는 주가가 현재 30달러 언저리로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란 것이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줌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계셨으면 거의 200% 가까이 수익률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이러한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하여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러한 주식을 사실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러한 주식을 많이 사게 되셨고요. 2021년도 들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익률에 마이너스가 생기기 시작하여서 내년에 내야 될 세금들이랑 로스 처리 등을 생각을 하였을 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서 파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캐시우드 돈 나무 누님의 ARKK ARK 이노베이션 ETF가 되겠습니다. 단순 개별 주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는 ETF를 선택하였어도 여전히 마이너스 20%의 이러한 손해가 났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10,000를 주시고 ARKK를 구입을 하셨으면요, 연말에는 $8,000 가까이로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왜 나무가 안 자라는 겁니까? 라고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이랑 댓글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위험률 또한 높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서요, 이 상품이 내 투자 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결정한 다음에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S&P 500 추정하는 스파이 ETF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 ETF의 올해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QQQ가 되겠고요. 이제 주황색 선이 S&P 500 추정하는 스파이 ETF가 되겠는데요. 둘 다 비슷하게 29%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ETF의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그려진 QQQ ETF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같은 경우는 그래프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QQ 경우에는요, 조정이 받으면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지만요, 그만큼 기술주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파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파이가 좋다, QQQ가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원하시면 스파이 혹은 S&P 500을 추정하는 이러한 ETF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QQQ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결정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두 개 반반씩 가져가셔서 스파이 50% 가져가시고 QQQ 50% 가져가는 이러한 방법 역시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은 투자하기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만큼 그 열매의 맛을 보게 되셨는데요. 2020년도 스파이 ETF 수익률을 보시면요, 이때는 18% 정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내려간 다음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을 건데요. 1월 1일에 투자를 하셨으면 이만큼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복을 하여서 그의 18%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조금 더디게 성장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셨으면 29%, 30%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온 한 해였습니다. S&P 500을 따라가는 뱅가드의 VFIAX 역시 29% 정도의 수익률을 내었고요. S&P 500은 아니고 피델리티 자체적으로 미국 전체 토탈 마켓을 따라가는 FZROX 경우에는 26.92%의 수익률을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한 가지 명심을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 하더라도요, 중간에 이렇게 돈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간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는 수치가 적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하향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률은 30%, 25%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올해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속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고 실직을 하고 휴직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투자를 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IRA, 401k, 일반 투자 계정 등에 돈이 불어나고 배당을 받는 것을 보시면서 자극을 받아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과 비교해서 본인이 수익률이 너무 낮거나 돈이 많이 불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 펀드, 주식 등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해에 조금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상품을 사거나 완전히 포트폴리오를 갈아엎는 것은 아닌데요. 2020년에 17% 가까이 수익률이 상승하였고 2021년에는 30% 가까이 시장이 늘어났는데요. 지속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잘못된 상품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은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점검을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고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기분 좋게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으니까요.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시고요. 가까운데 주말 여행도 간단하게 다녀오시고 하면서 바람도 쐬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면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2022년도에도 역시 저와 같이 단순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은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